네, 금일 일단 아콘소프트의 칵테일 데모를 맡게 된 서비스 기술팀의 나성현이라고 합니다. 네, 일단 오늘은 칵테일의 간단한 소개부터 해서 간단한 데모 시연 보여드리고 발표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는 원래 이런 식으로 목차를 가지고 갔었는데요. 첫 번째는 칵테일 클라우드의 소개 및 기능, 두 번째는 이제 칵테일 클라우드를 사용하기 위해서 클러스터 생성하고 등록하는 기능, 세 번째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구성하는 기능이고요. 네 번째는 칵테일을 이용한 CI/CD 파이프라인 구성하기, 그다음에 백업과 복원 기능 설정하고 백업하는 부분, 다음 칵테일 과부하 시에 오토 스케일링 동작 구성하는 부분과 마지막으로 이제 칵테일 로그 서비스 소개 및 가이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는 소개 기능부터 먼저 진행을 할 거고요. 그다음에 칵테일 시작하기에 클러스터 생성하고 그다음에 뭐 레지스트리 만들고 서비스맵 만들기 그다음에 배포하는 부분과 파이프라인은 그냥 간단하게 소개하고 데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챕터인 칵테일 클라우드 소개 및 기능입니다. 네, 저희 이제 칵테일 같은 경우에는 멀티 클러스터 기능으로 통합 관리와 자동화된 데브옵스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에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데브옵스 워크스페이스라는 개념을 통해서 서비스 맵 기능을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저 여기서 말씀드리는 서비스 맵은 일반적인 다른 클라우드의 네임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또한 클러스터 통합 관리라고 해서 다양의 클러스터를 중앙에서 관리하는 멀티 클러스터 기능과 팀 또는 조직별로 멀티 테넌시, 통합 모니터링, 보안, 애드온 등 통합 관리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프라스트럭처 클라우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베어메탈과 프라이빗 클라우드, 퍼블릭 클라우드 모두 지원하는 칵테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성은 지금 칵테일 클라우드는 기업 클라우드 컴퓨팅 구축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칵테일 클라우드에 여러 가지의 계정을 생성을 해서 그 계정 생성된 계정을 가지고 구성원을 만들게 되고요. 그 구성원들을 하나의 워크스페이스에 통합으로 연동을 시켜서 그 워크스페이스에 여러 가지의 구성원들을 대시보드 환경과 도구, 서비스 맵, 빌드, 카탈로그 등 여러 가지의 GUI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멀티 클러스터와 멀티 테넌시 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칵테일에 대한 카탈로그를 제공을 하고 있어서 오픈소스 상업용 패키지의 구축과 관리 배포를 편의성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구축을 하지 않더라도 원클릭으로 배포까지 되는 그런 카탈로그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최적의 데브옵스 환경이라고 해서 다른 이미지 툴이나 뭐 배포 툴을 사용하지 않고 칵테일에 있는 이미지 빌드에서 배포까지 파이프라인을 자동화할 수 있게끔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접근 제어 관리를 설정을 해서 알백 설정을 통해 이제 롤과 롤 바인딩, 서비스 어카운트 설정까지 가능하고 있고요. 서비스 메시를 이제 저희는 애드온으로 제공을 하고 있어서 복잡한 내부 네트워크를 제공하고 추적해서 안정성과 신뢰성, 탄력성과 가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멀티 백업과 복원을 제공을 하고 있어서 저희 클러스터 리소스와 PV 백업과 복원을 통해서 빠른 RTO와 RPO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시보드 환경의 모니터링 서비스는 API 게이트웨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사용자 인증을 통해서 토큰을 발급을 받고 그 토큰을 사용해서 API 통신을 하기 때문에 뭐 모니터링이라던가 파이프라인 그런 기능들도 API로 제공이 가능합니다. 또한 인증서 관리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자동화된 인증서 발급과 유연한 인증서 관리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인증서 발급자에 대한 관리와 사설 인증서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공인 인증서가 있다면 공인 인증서도 같이 등록이 가능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멀티 클러스터에 대한 지원에 대한 내용인데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메인 칵테일 클러스터를 하나 두고 여러 가지의 클러스터, 뭐 아까 말씀드렸던 퍼블릭 클라우드라던가 아니면 베어메탈로 구성된 클러스터를 한꺼번에 등록하고 관리를 할 수가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멀티 테너시에 대한 내용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스페이스에 여러 가지의 서비스 맵을 등록을 시켰기 때문에 구성원을 등록을 해서 하나의 클러스터를 팀 간 아니면 조직에 나눠서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가 완료가 됐을 경우에 할당된 자원에 대한 회수 아니면 뭐 서비스에 대한 이건이나 폐기 등이 한꺼번에 관리가 가능합니다. 최적의 DevOps 환경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미지 파이프라인에 대한 툴을 따로 사용을 하지 않고 칵테일의 내부적으로 되어 있는 기능을 통해서 이미지 빌드를 통해서 도커 이미지를 만들게 되고 그 이미지를 통해서 CI/CD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워크로드를 선택해서 배포하는 과정까지 원클릭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메시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칵테일 클라우드는 이스티오 환경에 대해서 서비스 메시를 애드온으로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서비스 구성 요소 간의 연결 상태 및 네트워크 트래픽 사용량을 쉽게 모니터링 환경으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서비스 맵이라는 개념이 자꾸 나오게 되는데요. 칵테일 클라우드에서 제공되는 서비스 맵 같은 경우에는 어플리케이션을 구성하고 관리하는 기본 단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임스페이스 이퀄 서비스 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현재 서비스 맵에서는 이제 워크로드와 서비스 노출, 인그레스, 설정 정보, 볼륨, 패키지, 그다음에 CRD, 네임스페이스 설정까지 모두 가능합니다. 그래서 서비스 맵을 보시게 되면 현재 어떤 네임스페이스에 어떤 메모리나 CPU가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하고요. GUI 기반의 어플리케이션 구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쉽게 접근하기가 편한 용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주요 기능으로 대시보드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현재 등록된 클러스터에 대한 CPU와 메모리, 그다음 네트워크 사용량들을 한 번에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백업과 복원도 가능하게 되는데요. 저희는 이제 벤더 중속성을 제거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백원하고 복원을 진행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다양한 클러스에 대한 마이그레이션과 복제 기능이 가능합니다. 또한 이제 백업 스케줄을 사용해서 주기적으로 백업함으로써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스케줄링을 통해서 백업된 내용을 바로 복구가 가능합니다. 지금 현재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아키텍처로 구성한 내용이라서 한 번씩 보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칵테일 시작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클러스터를 생성하고 클러스터 등록하고 사용자 만들기, 서비스맵 만들기, 레지스트리 만들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클러스터 생성 같은 경우에는 지금 칵테일에 대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라는 내용을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의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는 AWS나 뭐 애저, 뭐 GCP 아니면 뭐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거에 계정 연동을 시켜서 칵테일에서 뭐 AWS나 네이버 클라우드 같은 그런 플랫폼 환경을 거치지 않더라도 바로 계정을 등록해서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게끔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정보는 이런 식으로 구축이 되고 있고요. 다음으로는 프로바이더를 통해서 새로운 클러스터를 생성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버튼을 클릭하시게 되면 여러 가지 제공되는 서비스가 되어 있는데요. 현재는 EKS랑 EC2, 이제 S3, 그다음 NKS까지 총 4가지 설정이 가능하고요. 나머지 뭐 애저나 구글 등은 추후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생성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제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대한 내용과 그다음 구성 정보를 입력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서의 구성 정보는 해당된 리전과 클러스터의 이름, 그 다음에 어떤 쿠버네티스의 버전을 사용할지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들게 되면 현재는 크리에이트 상태로 보여지게 되고요. 정상적으로 잘 만들어졌다라고 하시면 러닝으로 상태가 바뀌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이제 AWS 같은 경우에는 노드 그룹을 추가를 하게 되는데요. 노드 그룹 같은 경우에는 아래 버튼을 클릭을 해서 어떤 노드의 이름과 인스턴스, 그 다음 노드에 대한 디스크 용량, 그 다음 생성할 노드의 개수, 오토 스케일이 필요할 경우에는 이제 스케일 인될 생성될 노드, 최대의 노드들을 구성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칵테일에서 만든 클러스터가 아니라 기존에 가지고 있는 클러스터가 있을 경우에는 사용 중인 클러스터를 등록을 할 수가 있는데요. 사용 중인 클러스터 버튼을 눌러서 공급자, 유형, 지역을 선택해서 클러스 아이디까지 입력을 하게 되시면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자 만들기입니다. 칵테일을 사용하려면 kak테일에 대한 로그인 계정이 필요한데요. 그 로그인 계정을 만들 수 있는 사용자 정보를 작성을 하게 됩니다. 현재는 이름과 아이디, 그다음에 권한, 부서, 설명, 패스워드를 입력을 해서 계정을 생성을 할 수가 있고요. 권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어드민 권한이랑 사용자 계정이 있는데 어드민 계정 같은 경우는 해당 칵테일에 등록되어 있는 모든 클러스터를 컨트롤이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사용자 권한일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워크스페이스의 사용자, 구성원을 할당을 해서 해당 클러스터만 컨트롤이 가능할지 아니면 해당 클러스터에 있는 네임스페이스만 컨트롤이 가능할지 그런 부분들도 같이 선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서비스 맵 만들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비스 맵 이꼴은 네임스페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네임스페이스를 만들어도 되고 아니면 뭐 기존에 사용하는 네임스페이스가 있다라고 하시면 기존 네임스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연동을 시켜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제 워크스페이스의 레지스트리 만들기 기능인데요. 저희가 칵테일을 기본적으로 제공을 하게 되면 칵테일에 연동되어 있는 레지스트리, 저희는 기본적으로 하보를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그 하보에 대한 계정은 이미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 여기서 말하는 레지스트리라는 그 하보에 있는 프로젝트 명을 생성을 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차트는 어플리케이션 서비스 구성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칵테일에서는 이미지를 빌드를 해서 어플리케이션을 배포를 하고 그 배포되는 어플리케이션을 서비스 노출을 통해서 인그레스까지 구성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제 빌드 서버라고 하면은 이미지 빌드에 필요한 파드를 만드는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지 빌드를 생성을 할 때 파드 생성할 리소스 자원이나 이런 빌드 서버, 클러스터, 어떤 클러스터를 선택을 할지를 지정을 해서 만드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빌드 탭에서는 필요한 이미지를 생성을 하는 그런 기능들이 여러 가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어떤 이미지로 만들지에 대한 도커 이미지 명을 쓰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레지스트리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하보의 프로젝트 명을 등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자동 태그의 사용 여부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이미지 빌드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태그가 붙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미지 빌드를 여러 개를 사용하실 경우에 사용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 미사용을 하게 되면은 같은 태그에 다른 이미지가 계속 업데이트 쳐지는 부분이라 네, 이 점 명시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어쨌든 태그는 달아야 되기 때문에 어떤 태그를 들어갈지 버전을 명시를 해주시면 되고요. 자동 증가 유형은 이제 자동 태그의 사용을 클릭을 하시면 일시로 선택을 할 건지 아니면 순번으로 내가 몇 번째 이미지 빌드까지 됐는지 순차적으로 태그가 설정이 되게 됩니다.
빌드 서버는 아까 보여드렸던 그 빌드 서버를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상태에서 이제 이미지 빌드를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소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제 코드 레파지토리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코드 레파지토리 작업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 이런 화면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화면 같은 경우에는 소스를 받아오는 깃에 대한 설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 작업명은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단계가 어떤 건지 약간 제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레파지토리 주소는 내가 소스를 땡겨올 레파지토리 깃에 대한 주소, 그다음에 그 깃에 대한 브런치. 사용자에 대한 계정이 있다라고 하면은 계정과 패스워드를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 코드는 이 소스를 어디에 다 받아올지에 대한 디렉토리 명을 지정을 해주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소스를 받아오게 되면 그 소스에 대한 컴파일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보여드리고 있는 화면은 메이븐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작업이 지금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제목을 작성을 해주시고요. 실행 경로는 빌드라고 임의로 지정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빌드를 할 때 필요한 이미지, 뭐 저희는 이제 메이븐을 선택을 했으니 메이븐에 대한 이미지를 받아오게 되어 있고요. 명령어는 메이븐 컴파일을 할 때 필요한 MVN과 그 외에 이제 설정값들을 입력을 해서 적용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요 화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이미지 빌드를 할 때 엔트 이미지를 사용해서 빌드를 할 때 사용하는 내용이고요. 네, 참고만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사용자 작업에서는 이제 작업 볼륨이라는 탭이 하나 있는데요. 저희가 아까 그 소스를 받아왔던 그 폴더, 디렉토리와 그다음에 지금 현재 메이븐에 대한 그 이미지에 대한 그 볼륨을 마운트 해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아까 작성했던 빌드라는 디렉토리와 이제 소스를 받아왔던 레포라는 디렉토리를 마운트를 시켜주는 부분이고요. 다음 메이븐을 사용을 하게 되면 .m2라는 디렉토리를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그 부분도 마운트 해주는 그런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단계는 파일 FTP 작업입니다. 이미지 빌드 할 때 저희가 뭐 필요한 파일이나 이런 부분들을 이미지 빌드할 때 넣어야 된다라고 하시면 FTP 작업을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설정 방법은 아래와 같고요. 원격 레파지토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가 이미지에 올릴 파일을 여기다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빌드 호스트 디렉토리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파일이 어느 디렉토리에 들어가 있을지에 대한 경로를 설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는 이제 레스트 호출 작업인데요. 이미지 빌드할 때 레스트 호출 방식이 필요하다. 뭐 예를 들면 이미지 빌드가 완료가 되면 어느 쪽에 이제 응답을 뭐 받아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 레스트 호출을 통해서 뭐 성공 코드를 작성을 해주시고 그거에 대한 기대값과 그 로그 성공에 필요했던 로그를 어디에 저장을 할지 그런 값들을 입력을 하게 됩니다. 이제 또한 이제 헤더 값이 필요하게 될 경우에는 오설라이즈 형식으로 입력을 할 수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밸류 값을 베이직 코드로 입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스크립트 작업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스크립트 작업은 이미지 파일 필요할 때 사용되는 스크립트들을 여기다가 반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일단 간단하게 이런 스크립트를 실행하는 방법을 넣어놨고요. 이제 마지막으로는 실제로 이제 소스를 받아와서 컴파일된 파일을 도커 파일로 이미지 빌드하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제목과 도커 파일에 대한 내용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도커 파일을 실제로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도커 파일 경로 입력 창으로 변경을 해서 그 도커 파일이 어디 있는지 그런 디렉토리 위치만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도커 파일 내용을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프롬들과 카피, 그 다음 엔트리 포인트를 통해서 내용을 입력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미지 빌드가 완료가 되면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는데요. 이 저장 버튼을 하게 되면 이제 로그를 볼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각 단계별로 어디까지 진행되는지 순차적으로 로그가 확인이 되고요. 각 단계별로 실행이 완료가 되면 던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어플리케이션 배포하기 기능인데요. 저희가 이미지 빌드가 완료가 됐다라고 하면 도커 이미지가 생성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워크로드를 통해서 해당 이미지를 파드로 배포할 수 있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디플로이먼트, 스테이트풀 셋, 데몬 셋, 잡, 크론 잡 이렇게 총 5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시는 부분을 통해서 디플로이먼트를 배포를 하시든 이제 스테이트 프로세스로 배포를 하시든 네, 저희는 모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면을 보시게 되는 부분은 파드를 그러니까 워크로드를 작성할 때 필요한 내용들을 지정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이제 라벨과 주석, 배포 정책, 그다음에 노드 어피니티, 톨러레이션, 오토 스케일링, 업데이트 정책 뭐 이런 부분들을 한꺼번에 다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컨테이너 부분인데요. 저희가 이제 생성할 컨테이너에 대한 이름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아마 이미지 빌드를 하게 됐다라고 하면 여기 밑에 보시는 이미지 직접 입력과 빌드에서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는 이미지 빌드를 직접 했기 때문에 이 빌드에서 선택 버튼을 누르시면 되고요. 그거에 대한 이미지, 만약에 실제 도커에서 받아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도커에 대한 이미지 파일과 태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컨테이너를 CPU에 대한 요청량과 메모리 요청량, 제한량까지 선택을 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GPU를 사용을 하는 워크로드다라고 생각이 되신다면 이제 밑에 GPU에 대한 내용도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아래에는 볼륨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호스트 패스라던가 PVC 같은 그런 부분 볼륨을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 작성되는 내용입니다. 그다음에 다음으로는 이제 서비스 노출과 인그레스 생성하는 부분인데요. 저희 칵테일에서는 지금 현재는 서비스 노출을 클러스터 IP와 노드 포트 2가지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 노출을 할 때 이제 서비스에 대한 노출명과 어떤 식으로 노출을 할 건지, 그다음에 스투키 세션과 헤드레스 서비스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대상 포트라고 되어 있는데 대상 포트는 어떤 워크로드에 대해서 프로토콜과 이제 컨테이너 포트, 이제 파드 익스포트 등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인그레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클러스터 외부로부터 이제 내부 클러스터에 대한 서비스로 HTTP나 HTTPS를 라우팅을 제어할 수 있게 되는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인그레스 명과 해당 컨트롤러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 칵테일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인그레스는 엔진엑스 인그레스 컨트롤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칵테일을 기본적으로 그냥 사용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제공되어 있는 그 엔진엑스 컨트롤러를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라벨과 어노테이션도 입력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고요. 호스트는 추가될 호스트, 도메인을 입력을 해주시게 되면 자동적으로 입력이 되고요. 그다음에 그 도메인에 대한 패스, 경로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다음 대상 서비스와 대상 서비스에 대한 포트를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다음에 만약에 공인 인증서가 있다라고 하시면 이제 시크릿을 통해서 공인 인증서도 같이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칵테일이 제공이 되면 서비스까지 올리는 부분이고요. 이 다음 CI/CD 구성하는 부분은 기본적으로 배포되어 있는 워크로드와 이제 서비스, 인그레스가 있을 경우에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구축을 할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파이프라인은 GUI 기반의 빌드부터 배포까지 전 과정으로 자동화 작업과 무중단 롤링 업데이트를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프라인 생성을 통해서 이름과 버전, 그다음에 해당 서비스 맵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추가를 하게 되면 요 화면이 하나가 나오는데, 여기서 이제 워크로드를 선택을 해서 적용을 시켜 주시게 되면 워크로드에 연결되어 있는 이미지 빌드가 같이 딸려오게 됩니다. 그래서 따로 이미지 빌드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미지를 등록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워크로드를 통해서만 이제 이미지가 같이 연동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배포된 리소스 추가를 한 번 더 눌러서 나는 클러스터 IP도 등록을 하겠다, 인그레스도 등록을 하겠다라고 하실 경우에 같이 추가가 가능합니다. 등록이 완료가 되면 이제 저장 버튼을 눌러서 실행 버튼을 누르시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이미지 빌드부터 배포까지 한꺼번에 진행이 되는 부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좌측 상단에 보시면 릴리즈 버전이 현재 어떤 버전으로 릴리즈가 됐는지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파이프라인을 수정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소스가 변경이 되었다, 아니면 뭐 워크로드에 대한 뭐 리플리카스를 변경을 하겠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수정하기 버튼을 눌러서 이제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 하는 형식으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래 버전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셔서 추가를 하시는 부분이고요. 수정이 완료가 되면 이제 다시 이미지 빌드부터 처음부터 다시 배포가 돼서 해당 이미지로 빌드가 배포되는 부분까지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아까 서비스 맵에 접속을 해서 워크로드에 대한 내용을 수정을 하지 않으셔도 이 버튼 한 번으로 이제 이미지 빌드부터 배포까지 되는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중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워크로드의 리플리카스나 아니면 워크로드가 변경될 경우에 이제 배포 리소스에서 수정이 필요한 부분들도 같이 수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 화면 같은 경우에는 파이프라인으로 버전을 계속 업데이트를 하다가 이전 설정으로 롤백이 돼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럼 저희는 이제 롤백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는 버전 3번으로 되어 있는 부분을 롤백을 버전 2번으로 변경을 해서 수정돼서 다시 배포되는 부분입니다. 네, 그 다음에 저희는 이제 파이프라인을 통해서 블루그린 배포도 진행을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블루라고 되어 있는 이 웹사이트를 무중단을 통해서 이미 요 아래 오른쪽에 있는 화면으로 이미 워크로드를 하나 만든 상태에서 앞단에 있는 그 인그레스 서비스를 체인지를 시켜서 바로 다른 서비스로 배포를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로는 이제 클러스터에 대한 백업과 복원하기 기능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저장소를 생성을 해서 저장소를 등록을 해서 연동을 시켜주는 부분과 해당 저장소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백업하고 복원하는 기능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는데 특정 벤더 종속성을 제거를 해서 다양한 환경에서 자유롭게 활용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클러스터를 백업하고 복원을 진행할 수가 있고요. 다른 클러스터에 대한 마이그레이션과 복제가 가능합니다. 백업 스케줄을 통해서 주기적으로 백업을 할 수가 있고요. 자, 아래 화면 같은 경우에는 그 현황, 백업 복원에 대한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인데요. 네, 백업 스케줄이 몇 개가 걸려 있는지, 복원 지점은 몇 개로 만들어 놨는지, 그거에 대한 복원은 몇 개로 되어 있는지,
그다음에 저장소가 등록이 되어 있으면 이 저장소에 대한 사용량과 잔여량까지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저장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총 4개에 대한 제품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AWS와 애저, 이제 구글, 그다음 미나이오 이렇게 4가지를 제공하고 있으니 원하시는 부분에 대한 저장소를 생성을 해서 연동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소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기존에 이미 만들어진 저장소를 가지고 칵테일을 연동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따로 생성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자체적으로 가지고 계신 저 4가지의 제품을 통해서 연동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또 저장소를 생성할 경우에는 이 어떤 클러스터로 등록을 할지에 대한 클러스터를 등록을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버킷이 되어 있으면 버킷에 대한 저장명과 그다음에 인증 정보, 그다음에 미나이오 저희는 지금 미나이오로 테스트를 했는데요. 이 미나이오에 대한 접속 IP와 포트를 입력을 해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옆에 보시면 액세스 모드라고 되어 있는데요. 클러스터가 한 개, 지금 그 질문 주신 것 중에 백업은 어느 레벨까지 가능하냐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이 백업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클러스에 대한 리소스 부분이 가능합니다. 네, 볼륨까지요. 그리고 미나이오 말고는 안 되냐라고 여쭤보셨는데 저희 미나이오 말고도 아까 보여드렸던 4가지 제품이 다 모두 가능합니다. 혹시 특정된 저장소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저 방이코입니다. 지금 백업 보고 있는 부분들은 저장소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만 가능하게 되어 있고요. 이후에 실제 데모 환경에서 지금 개발된 부분을 보여드릴 텐데 클러스터끼리 볼륨 PV를 백업할 수 있는 기능까지 지금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거는 지금 교육 표현은 준비는 안 되었고 지금 저희가 지금 개발 마지막 단계에서 지금 런칭 전에 있는 부분들인데 화면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미나이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 카탈로그로 애돈을 설치를 해서 내부적으로 제공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미나이어 이외에 PV 볼륨 백업이 필요한 부분들은 저희 요 화면에는 없는데 저희 데모 화면에서 보면 볼륨끼리 다이렉트로 백업이 가능합니다. 그 화면을 통해서도 퍼블릭 환경이 아닌 프라이빗 환경에서 백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도 있으실까요? 네,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장소를 등록을 하게 되면 아래 화면과 같이 어블레어블로 확인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클러스터를 이제 백업을 할 경우에는 이제 생성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 기본적인 설정에 대한 백업 이름과 클러스터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저장소를 선택을 해서 이 저장소에 백업된 내용이 어느 정도까지 보존을 할 수 있는지 보존 기간까지 선택이 가능합니다. 아래 보시면 이제 전체 클러스터와 네임스페이스 선택이라는 부분이 있는데요. 전체 클러스터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등록된 클러스터에 대한 모든 리소스를 같이 백업을 할 수가 있고요.
네임스페이스를 선택을 할 경우에는 이제 특정 원하는 네임스페이스만 이제 백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또 리소스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요. 해당 네임스페이스에 대한 원하는 리소스도 같이 백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지금 화면에는 잘려 있는데요. 그 아까 말씀하셨던 그 볼륨, 뭐 PV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백업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네임스페이스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원하시는 네임스페이스를 여러 개를 선택하셔도 되고 하나만 선택할 수 있게끔도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백업은 스케줄링 기능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가 이제 스케줄링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네, 그냥 아래 사용하지 않음이라고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스케줄이 실행이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아래 크론이나 뭐 이런 부분들로 설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면 오른쪽에 보시면 스케줄 예시 보기가 있는데 이 부분을 클릭하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어떻게 등록을 해야 되는지 가이드가 나와 있으니까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다 작성이 완료되면 이제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요. 이제 백업 생성에 대한 팝업 창이 뜨고 입력한 내용으로 데모 클러스터의 백업을 생성해서 즉시 백업을 시작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화면이 표시가 되고요. 스케줄링이 되어 있으면 이제 바로 저장이 돼서 해당되는 시간에 맞춰서 스케줄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장이 완료가 되면 이제 최근 실행 상태에서 화면이 변경이 되고요. 저장이 완료가 되면 컴플리트로 변경이 됩니다. 해당 내용을 클릭을 하게 되시면 이제 언제 백업에 대한 저장 보관 기간은 어느 정도 있는지, 그다음에 최근 실행은 언제 했는지, 이 백업을 했을 때 걸린 시간은 얼마 있는지 이런 식으로 같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단한 예시를 보여드릴 건데요. 저희는 지금 현재 엔진엑스가 떠 있는 상태에서 백업을 진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복원이 정상적으로 완료가 되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엔진엑스를 이런 식으로 제거를 했고요. 이 상태에서 백업을 하게 되면 복원 지점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복원 지점은 백업을 했던 내용인데요. 이 복원 지점을 통해서 내가 어느 네임스페이스, 어떤 클러스터에 어떤 네임스페이스 리소스를 백업할지를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위에 복원 버튼을 클릭을 하게 되는데요. 복원 범위도 지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제 네임스페이스의 데모라는 네임스페이스를 모든 리소스를 백업을 하게 됐는데요. 그 리소스 중에서도 내가 해당 리소스만 백업을 할 수 있는지 전체 리소스 선택 뭐 이런 부분들도 같이 연동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복원 대상 설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현재 예시는 같은 클러스터, 같은 네임스페이스로 복원을 하게끔 되어 있는데요. 클러스터를 여러 개를 등록을 하게 될 경우에는 다른 클러스터의 다른 네임스페이스로도 복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화면은 네임스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이 해당 네임스페이스를 이제 같은 네임스페이스를 복원을 할지 아니면 네임스페이스도 변경해서 복원을 할지 또 같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복원 실행 버튼에 저장 버튼을 누르게 되면 바로 자동적으로 즉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복원이 시작이 되게 되면 in progress라고 변경이 되면서 복원이 완료되면 complete로 변경이 됩니다. 그래서 복원 이력도 보시면 복원이 얼마나 걸렸는지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고요. 그 복원 결과에 대해서 어떤 전체 리소스 중에 몇 개의 리소스만 복원이 됐는지 복원에 대한 상세도 같이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보게 되면 해당 데모라는 네임스페이스에 엔진X가 다시 기동되어 있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